안녕하세요. 스타일부 임광목 대표입니다. 5월 18일 토요일 주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제가 우리가 흔히 술자리 같은 데서 야, 정치 얘기하지 마. 또는 야, 종교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얘기하다가 언쟁을 하게 되니까. 자, 그래서 술 마시다가 먼저 가버리는 사람도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목격이 되니까. 자, 근데 오늘은 제가 아침에 정치하고 종교 이 두 가지를 잠깐, 정치 전쟁, 종교 전쟁 이 두 가지를 잠깐 생각하는 그런 그 계기가 있었는데, 우선은 오늘 5.18이니까 우리 민주화의 기념비적인 그런 날짜가 아니겠습니까? 이 민주화의 기념비적인 날짜에 있어서 우리 정치가 지금 민주화의 공로만을 주장하는 한 편이 있고, 또 무슨 소리냐, 민주화 이전에 이 산업화를 이루어낸 그 주역들을 그렇게 폄하를 시키면 안 되겠지라고 또 이렇게 그 산업화 진영에서 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또 진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보수 진영이고 진보 진영, 또 우파 좌파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 요즘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기념이 되는 5.18에 정말 그 민주화라는 것이 산업화가 없는 민주화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민주화가 없는 산업화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그 성찰을 해보는,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치인들도 요즘 너무 대립구도에 있는 정치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찰을 해보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또 하나의 전쟁은 종교 전쟁.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가 저희 사무실이 여기가 주거 공간이 아니고 사무용 공간이다 보니까 주말에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공사 같은 거 할 때 주말을 이용해서 공사를 한다. 그래서 저희 주변 사무실들이 공사를 하고 있어서 혹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 제가 토요일 날 그런 유튜브에서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제 공사가 끝나가지고 새로운 요즘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공실들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시즌이 이제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회사가 하나 이제 들어왔어요. 물론 이제 그 규모가 큰 회사들은 아니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들어서고 있는데 막 저희 층에서 이상한 연기 냄새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화재 경보 같은 게 작동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무슨 냄새가 이렇게 심하게 나지? 그런데 바로 옆 사무실에서 나는 냄새 같은데, 그래서 무슨 전기공사 같은 것 때문에 뭐 용접 같은 거 하면 그런 냄새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사 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뭐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은 장구 치는 소리가 막 들리고 그리고 또 판소리, 국악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공사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의 음악을 틀어놓고 공사하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 분위기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연기도 있었었고,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짝 나가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굿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굿. 그러니까 입주한다고 해가지고 굿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뭐 입주한다고 해서 뭐 돼지머리 해가지고 절하고 그런 풍경들은 이제 목격을 몇 번 한 적이 있긴 한데, 이렇게 굿까지 하는 거는 저는 처음 봤네요. 그래서 하필이면 저희 사무실 옆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종교 전쟁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저의 그 신앙하고 조금 이렇게 부딪히는 회사가 바로 옆 사무실에 왔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친하게 지내면서 앞으로 저의 신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좀 다뤄드리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다뤄드린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매매 그리고 수익 전략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도 계속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실리콘투라는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실리콘투가 이제 일단 올라간 거는 그 화장품 때문에 올라갔죠. 화장품이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고,
우리 한국 K 화장품을 중국에서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고, 그런데 이 시장 자체가 유럽하고 미국까지도 마치 우리 한국의 무슨 불당면 이런 것이 막 그 외국에서 잘 팔리는 그런 현상처럼 한국 화장품이 중국뿐만 아니라 이번에 유럽하고 미국에서도 잘 그렇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매출이 실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테마를 형성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기존에 있는 그 대형주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 뿐만 아니라 제가 그 CJ 올리브영 얘기했었잖아요. 거기에서 판매되는 그 중소형 화장품주들도 이제 굉장히 매출이 신장이 되고 있는데, 이제 주가 상승률로 봐서는 그 메이저들보다도 이 중소형주들 중에 그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이번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화장품 하면은 화장품만 만드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화장품만 만드는 것을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좀 더 다른 차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화장품이 잘 팔려 그러면은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도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예전에는 그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가 연우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연우라는 회사가 있어서 사실 화장품 테마가 일어나면은 연우라는 주식을 사가지고 재미를 보곤 했었었는데, 이제 좀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다양한 투자를 해야 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불행한 일인데, 그 연우라는 회사를 한국콜마 아시죠? 한국콜마에서 그냥 이렇게 그 인수를 해가지고 그 상장 자체적으로 상장 폐지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런 상장 폐지는 그 보상 다 해주면서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연우가 지금은 상장이 안 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한국콜마의 그 계열사 개념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근데 한국콜마는 연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물론 연우가 실적이 좋아지면 한국콜마 홀딩스의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이런 관계성은 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연우를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졌죠. 자, 그런 맥락처럼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올리브영이 그 실적이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화장품이 잘 팔린다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올리브영이 있었다라면 올리브영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올리브영도 역시 비상장이니까 올리브영을 가지고 있는 CJ가 그걸 이제 그런 효과를 누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지금 CJ 입장에서는 올리브영을 원래는 IPO를 통해서 올해 상장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굳이 그 CJ가 이 IPO를 통해서 상장을 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를 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합병을 시키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도 이 화장품 관련해서 어떤 트렌드가 있다라는 측면에, 그 요즘의 트렌드라는 측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연우는 용기 회사, 그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샵이잖아요. 오프라인 매장. 그럼 이제 또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화장품이 팔릴 테니까, 이제 물론 그 오픈마켓이라고 하잖아요. 뭐 쿠팡, 뭐 그런 G마켓, 뭐 이런 것들 일반 그 이커머스에서도 다 화장품이 팔리겠지만, 그 실리콘2라는 회사는 화장품 전문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리콘2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직구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플랫폼들을 국가별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리콘2가요. 물론 이제 미국, 뭐 유럽은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으로 한두 개가 아닌 몇백 개의 어떻게 보면은 판매망 같은 거를 구축을 해놓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중소 그 화장품들은 자체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이 잘 팔릴 수 있도록 그 플랫폼화를 시켜놓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실제적으로 그 실리콘2의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죠. 근데 실리콘2가 상장한 지는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인데, 실적이 뭐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건 아닌데,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 근데 지금 화장품에 테마가 형성이 됐으니까, 이게 테마가 형성이 된 상황에서
그 실적이 개선이 되니까 점수를 높게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리콘2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쳤나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화장품의 테마 관련해서 실리콘2라는 회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그걸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게 잘 들으세요.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무상증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무상증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무상증자는 여러분들도 그 보면 주식 뭐 하시는 분들 개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증 안 하냐? 무증 발표해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도 무증 발표해라. 그럼 주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무증하면은 두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관점은 무중으로 내가 수익을 내려면은 무중 발표가 났을 때는 이미 주가가 막 이렇게 한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추격매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자, 무증을 할 만한 구도에 있는 종목인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증을 할 만한 구도에 있는 종목인가? 이거를 재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미리 사두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할 구도에 있냐면요. 자본금이 일단 적어야 돼요. 자, 자본금이 일단 적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 많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본금이 일단 적고 자본잉여금이 많고. 자본금이 적다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장 기업인데 자본금이 3억밖에 안 되는 회사도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100% 무증 그것도 100%는 확률이고 무조건 무증을 하게 되는데 그 무증률도 그 1대1로 하는 100% 무증이 아니라 막 1대5로 하는 500% 무증, 어떤 경우에는 800% 무증 이렇게도 한다고요.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서 조금 길게 뭐 한 1년 정도, 6개월 정도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선점을 해놓고 있으면은 그런 종목들은 무증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뭐 3천여 개의 종목들 중에서 아주 많은 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본금 적고 자본잉여금이 좀 많고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고 이러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좀 범위가 축소가 되잖아요. 그런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는 팁을 하나 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미리 선취매를 해놨는데 정말로 이렇게 그 회사의 전략상으로 해서 몇 개월 후에 무증을 발표할 스케줄이 있다면은 그 전에 주가가 막 올라가고 정말 많이 올랐던 시점에서 무증이 발표가 나고 이런 구도니까 그때 매도하고 나오면은 수익이 굉장히 커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무증 관련해서요. 자, 근데 무증 발표 난 다음에는 따라가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증이 이미 발표 난 다음에는 따라가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따라가시면 안 되고 이제 결국에는 무증 500% 무증을 발표했다라고 하면은 기준가가 이제 현재 주가의 5분의 1로 줄어들으면서 권리락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자, 잘 들으세요. 권리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권리락이 되는 순간 권리락과 함께 이제 새로운 그 무증이 된 물량들이 상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원래 5만 원짜리 주식이 100주밖에 없었는데 5만 원짜리 주식이 100주밖에 없었는데 이게 만약에 500% 무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은요. 그 500%를 했으니까 기준가가 10,000원으로 낮춰주고 그 원래 100주밖에 없던 거는 그 100주가 그대로 있고 10,000원으로 낮춰졌으니까 500%를 하게 되면은 500주가 그 추가 상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는 전체적으로 600주가 거래가 되는 거죠. 이제 600주가 거래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은 언제 권리락이 발생을 했으니까 차이가 없는 거지만 시장에서는 어떤 이제 흐름이 흘러가게 되냐면 일단 무증 물량을 받은 사람들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액면 분할도 그렇고 무증도 그렇고 유상증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공이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일단 그 물량이 늘어난 그 물량들을 누군가는 급한 마음에 급매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무증 때문에 어떤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투자했던 사람들이라면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좀씩 그걸 팔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급하게 자기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주식을 처분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노리기 때문에 그 무증으로 인해서 늘어난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가로 인해서 권리락이 발생한 이후에는 그 무상증자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되고 그럼 투자 시점을 언제로 가져가면 좋냐면 이게 이제 그 물량이 풀리면서 장기간 횡보를 하게 됩니다. 그 장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 1년, 뭐 어떤 경우에는 2년, 3년까지도 막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횡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매수를 해놓으면은 횡보한다면은 2년, 3년을 횡보하니까 그걸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권리락이 일어났고 1년 횡보, 2년 횡보 뭐 이렇게 횡보가 확인이 된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종목들 그러면 그 종목의 히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2년 전에 무상증자를 했었었고 얼마에서 여기까지 권리락이 됐었었고 이게 지금 얼마 동안 이 정도 횡보가 됐었었고 그럼 여기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자, 아까 실리콘2 얘기했었잖아요. 실리콘2는 주가가 아까 이제 무슨 화장품 업종 때문에 그 테마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도 있지만 실리콘2가 바로 한 2년 전에 500% 무상증자를 했었었고 한 2년 정도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매집 세력 입장에서는 매집이 되겠죠. 그냥 그 일반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횡보가 되겠죠.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럼 누군가가 그 종목을 매집을 했었겠죠. 그러면 그 실리콘2가 그 주가가 그 기준가가 여기 보니까 6,870원이었는데 이 매집과 횡보와 이 과정에서 주가가 3,000원대까지 빠졌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준가 기준으로 해서도 급한 사람들은 팔아야 되는 거를 노리고 이렇게 그 주가를 횡보를 시키게 되면은 주가가 점점 빠져가지고 이건 기준가가 6,800원 정도 됐던 것이 3,000원대까지도 실리콘2가 주가가 빠졌었으니까 그럼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구도상에서 3,000원대에서 실리콘2를 샀다고 하면은 지금 실리콘2가 주가가 2만 얼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몇 배가 올라간 것입니까? 이 구도에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무상증자 구도였고 무상증자도 요즘에는 뭐 100% 무상증자 이런 거는 별로 먹히지도 않아요. 이렇게 500%큰 그 배율로 해가지고 무상증자를 했고 또 마침 상당 기간 한 1년, 2년 이상의 횡보 기간이 있었었고 거기에 테마까지 부합이 됐다. 근데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더라. 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종목 구도에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 일단 그걸 따져봐야 되겠죠. 무상증자 이미 했고 횡보하고 있고 주가가 조정이 있었었고 업종이 괜찮고 실적이 괜찮아질 것 같은 종목을 찾아서 선취매를 하시라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나중에 저 종목 대박 났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런 구도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더니 그 종목이 정말로 대박이 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아까 저희 그 사무실 사업 얘기했는데 주식 투자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업을 하다 보면은 주식 투자를 실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도박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자기 자신의 존재감, 자존감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어제 HLB 얘기도 했지만 그 HLB로 인해서 굉장히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또는 좀 과욕을 부렸다가 이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온 이 상황에서 자기 자존감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추스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난 도박을 한 거야. 난 그 HLB의 니버세라닙 그거가 그냥 이 회사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이 미국 FDA에서 승인 난다고 하니까 승인 나면 오른다고 하니까 뭐 그냥 그거 도박한 거야.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나는 주식을 가지고 사업을 한 거야. 난 주식을 가지고 하나의 부업을 한 거야. 사업을 한 거야. 내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종목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정말 운이 좋아서 이렇게
실리콘투처럼 그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사업에 있어서 큰 성공을 한 거고.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더라. 근데 난 노력을 했지만 사업이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그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존재감은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사업가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는 사업가다. 이런 그 존재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저희 유튜브도 시청하시고 앞으로 매매하시는 종목들도 그런 맥락에서 매매를 하시고 좀 그렇게 본인의 가치까지 업을 시키면서 투자 행위를 하셨으면, 투자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아까 이제 무상증자 관련해가지고 매매 팁 하나 첫 번째 알려드렸고, 이제 두 번째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팁은 무상증자는 좀 너무 그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당장에 좀 가까운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HLB 말씀드렸잖아요. 그 HLB에 대한 그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유튜브에서도 벌써 한 5번, 6번 다루었고, 어제 영상에도 이제 HLB 그 사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다루었으니까 어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어제 영상 보시고요. 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HLB 관련된 주식 안 가지고 있지만 혹시라도 잠깐 하이에나가 돼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잘 들으세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그건 진리거든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이런 그 성경에 나오는 욥기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HLB 사태를 통해서 초단타 또는 단타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 HLB라는 그 시가총액 8조 원, 10조 원대에서 지금 이제 한 4조 원이 날라갔으니까 지금 8조 원대인데, 이게 뭐 월요일 날 뭐 더 하락을 할지 어떻게 될지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HLB는 일단은 접근하시면 안 되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세요. HLB는 HLB 외에도 한 7개 정도의 계열사가 더 있어요. 뭐 대표적인 거가 뭐 테라퓨틱스도 있고, 뭐 제약도 있고, 뭐 또 몇 개 뭐 있잖아요. 몇 개의 그 계열사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7개 중에 계열사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다 같이 하한가를 맞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하한가 중에서는 당연히 하한가를 맞아야 되는 종목들이 있고, 또 그 하한가 중에서는 단지 HLB 딱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라벨이 붙어 있다라는 이유로 같이 하한가를 맞은 종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종목들 중에서 초단타가 나올 종목들이 한 2개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HLB의 그 관련사 8개의 종목 중에서 한 2개 정도의 종목이 초단타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초단타를 해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 보인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추가 하락 시 초단타를 해도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 종목은 한 2개 종목은 있다. 뭐 이런 종목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단타 이런 종목은 뭐 1억 매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몇백만 원 가지고 잠깐 짧게 초단타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참여를 한번 해볼 만한 종목으로 한 2개 종목, HLB 관련사 8개 중에서 한 2개 종목 정도는 그런 초단타 측면에서 접근을 해도 될 만한 종목이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뭐 그 종목이 구체적으로 뭔지까지 알고 싶으시면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제 방송 들으시면서 구독, 좋아요 이런 거 누르고 계시나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그런 거 기본적인 것들을 좀 해주시고 저한테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전화번호 아시잖아요. 연락 주시면은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 좀 한번 힌트를 더 드릴 수 있으면은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너무 감사한 구독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구독자분들이 계시는데, 이 방송이 뭐 우리 다른 유튜브들에서 하는 그런
라이브 방송 이런 데서는 그런 분들의 이름도 막 소개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실시간 채팅 같은 거를 병행을 해서 하는 방송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이거는 그런 방송은 아니니까 제가 어떤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매일같이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그분들께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저희 그 이렇게 밑에 오늘도 자막으로 나가겠지만 자율구독 우리 좋은 유튜브를 계속해서 만들기 위해서 유튜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자율구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또 성원을 해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주말 유튜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월요일날 저하고 컨택하기로 하신 분 계시잖아요. 제가 또 그 아침에 좀 가이드를 해드릴 내용 저하고 전화 통화로 약속하신 분 계시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제가 연락드리는 거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날 뵙겠습니다.